홍지윤을 설명하는 가장 강한 한마디는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라 악보보다 먼저 감정을 읽는다는 말이다. 2020년 12월 17일 TV조선 미스트롯2 첫 방송에서 홍지윤이 엄마 아리랑 첫 소절을 꺼낸 순간 심사석의 공기는 바로 달라졌다. 그 장면이 강했던 이유는 단순히 고음이 높아서가 아니었다. 첫 음을 내기 전에 이미 노래의 결을 잡고 첫 소절 안에서 국악의 울림과 트로트의 꺾기와 무대의 시선을 한꺼번에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영수가 홍지윤에게서 본 것은 한 번 잘 부른 참가자의 반짝임이 아니었다. 좋은 음색과 테크닉과 가창력까지 가진 대형 가수로 될 제목이라는 판단이었다. 이 말은 홍지윤의 서사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대형 가수로 될 제목이라는 평가는 예쁘게 포장한 칭찬이 아니다. 작곡가가 보는 가수의 기준은 대중이 보는 기준보다 훨씬 차갑다. 대중은 순간의 감동을 먼저 본다. 그러나 작곡가는 음정, 박자, 호흡, 발음곡, 해석 무대에서 버티는 집중력까지 동시에 본다. 그 모든 기준을 통과해야 한 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홍지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조영수의 시선을 붙잡았다. 특히 엄마 아리랑 무대는 홍지윤의 재능을 한 장면으로 압축한 사건이었다. 이 곡은 원곡 자체가 강한 정서와 국악적 색채를 가진 노래다. 겉으로만 따라 부르면 과장되기 쉽고 힘만 밀어붙이면 촌스러워지기 쉽다. 그런데 홍지윤은 첫 소절에서 소리를 크게 내기보다 정서를 먼저 열었다. 음을 높게 세우기 전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결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 뒤에 성량이 따라왔고 그 뒤에 꺾기가 따라왔고 마지막에 관객의 반응이 따라왔다. 여기서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이 나온다. 보통의 가수는 악보에 적힌 음을 따라간다. 조금 더 숙련된 가수는 악보에 적힌 리듬과 감정을 따라간다. 그러나 무대형 가수는 악보에 적히지 않은 순간까지 먼저 읽는다. 어디서 관객의 호흡이 멈출지, 어디서 눈빛을 바꿔야 할지, 어디서 소리를 줄여야 다음 폭발이 살아날지 몸으로 안다. 홍지윤은 미스트롯 이 초반부터 이 감각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노래가 끝난 뒤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이야기가 시작된다. 홍지윤이 단순한 실력자와 달랐던 이유는 출발점에도 있다. 그녀의 노래에는 국악을 통과한 소리의 질감이 있다. 트로트에서 국악적 색채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 너무 강하면 곡이 무거워지고 너무 약하면 개성이 사라진다. 홍지윤은 그 중간을 잡았다. 아마 아리랑에서는 국악의 깊이를 앞세웠고 올해서는 같은 목소리로 전혀 다른 매혹을 꺼냈다. 이 변화, 폭이야말로 조영수가 말한 가능성의 실체였다. 2021년 2월 25일 방송된 미스트롯2 결승 1라운드 신곡 미션에서 홍지윤은 윤명선 작곡가의 오라를 불렀다. 이 무대는 엄마 아리랑과 완전히 달랐다. 엄마 아리랑이 한의 정서와 깊은 울림으로 승부하는 무대였다면 오라는 리듬과 표정과 매혹적인 움직임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곡이었다. 가수에게는 더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무대 위 캐릭터까지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홍지윤은 빨간 의상과 선명한 표정 변화로 곡의 분위기를 즉시 장악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속도였다. 곡이 요구하는 분위기를 이해하고 그 분위기를 몸짓과 발음과 호흡으로 ом기는 속도가 빨랐다. 조영수는 그 무대를 보고 대체 불가 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당시 홍지윤의 마스터 점수는 최고점 100점, 최저점 90점으로 공개됐다. 숫자로만 보면 높은 점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점수가 증명한 변화 능력이었다. 가수에게 가장 무서운 평가는 잘한다가 아니다. 잘하지만 한 가지 색깔뿐이라는 말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참가자가 한 번의 레전드 무대로 주목받고도 다음 무대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중은 첫 감동을 기억하지만 다음 무대에서는 다른 감동을 요구한다. 홍지윤은 엄마 아리랑 이후 올해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바로 이 지점이 그녀를 단순한 화제성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형 가수로 보게 만든다. 조영수가 홍지윤을 높게 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작곡가는 가수가 한 곡을 잘 소화하는지보다 새로운 곡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지를 본다. 신곡 미션은 특히 냉정하다.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노래의 힘을 빌릴 수 없다. 원곡 가수의 이미지도 없다. 참가자는 처음 만나는 곡을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고 자신의 음색에 맞게 재구성하고 무대 위에서 완성해야 한다. 홍지윤은 그 시험에서 자신의 장점이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로트에서 중요한 기술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발성이다. 소리가 얇으면 큰 무대에서 버티지 못한다. 둘째는 꺾기다. 꺾기가 없으면 트로트의 맛이 줄어든다. 셋째는 호흡이다. 호흡이 흔들리면은 감정선이 끊어진다. 넷째는 전달력이다.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기교도 관객에게 남지 않는다. 홍지윤의 강점은 이 네 가지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발성과 감정이 같이 오고 꺾기를 넣는 순간 기교가 아니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엄마 아리랑에서 그녀는 첫 소절로 청중을 세웠다. 올에서 그녀는 곡의 캐릭터를 바꿔 세웠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반대편에 있지만 홍지윤이라는 가수 안에서는 같은 뿌리로 이어진다. 바로 빠른 해석력이다. 악보를 보는 눈보다 먼저 움직이는 감각, 가사를 읽는 머리보다 먼저 반응하는 몸. 이것이 홍지윤이 가진 재능의 중심이다. 하지만 이 재능은 축복인 동시에 부담이다. 미스트롯 이 이후 홍지윤에게 따라붙은 기대는 컸다. 대형 가수로 될 제목이라는 말은 칭찬이지만 동시에 다음 무대마다 증명해야 하는 기준이 된다. 한번 잘하면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잘해야 실력이 된다. 한번 화제가 되면 스타가 될 수 있지만 계속 설득해야 가수로 남는다. 홍지윤의 길이 쉽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중은 그녀에게 늘 그 이상의 순간을 요구했다. 이 지점에서 홍지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많은 사람은 재능을 타고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대 위 재능은 선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트로트는 나이와 경험과 감정의 두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르다. 젊은 가수가 이 장르에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목소리가 예쁘거나 음정이 정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전통의 맛을 어떻게 자신의 세대 언어로 바꿀 것인지, 관객의 귀를 어떻게 첫 소절부터 붙잡을 것인지 계속 답해야 한다. 홍지윤은 그 답을 무대에서 찾았다. 엄마 아리랑에서는 어머니라는 보편적 정서를 앞세워 세대의 벽을 넘었고 올해서는 신곡의 낯설음을 매혹으로 바꾸며 자신의 변화 폭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무대가 모두 계산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다. 계산이 너무 보이면 관객은 감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본능만 앞서면 무대는 흔들린다. 홍지윤은 계산과 본능의 경계에서 노래를 움직인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정교하지만 차갑지 않고 감성적이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조영수 같은 작곡가가 보는 천재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천재는 남보다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남보다 빠르게 곡의 심장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악보에는 음표와 박자가 적혀 있지만 관객이 언제 마음을 여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가사가 가진 숨은 온도, 멜로디가 요구하는 표정, 한 박자 늦게 들어가야 더 슬퍼지는 순간, 반 박자 빨리 치고 나와야 더 짜릿해지는 순간은 악보밖에 있다. 홍지윤은 그 악보밖의 영역을 감각적으로 잡아냈다. 그래서 홍지윤의 무대를 볼 때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부르느냐가 아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노래의 운명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느냐다. 엄마 아리랑은 원래 강한 곡이었다. 그러나 홍지윤이 부른 순간 그 곡은 미스트롯2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가 됐다. 오라는 신곡 미션의 과제였다. 그러나 홍지윤이 부른 순간 그 곡은 그녀의 변신을 설명하는 무대가 됐다. 이것이 무대 장악력이다. 물론 홍지윤에게도 과제는 있다. 강한 음색은 때로 특정 이미지에 묶일 수 있다.
국악적 색채는 강력한 무기지만 모든 곡에서 같은 방식으로 쓰면 반복처럼 들릴 수 있다. 대중은 홍지윤에게 깊이를 원하면서도 새로움을 요구한다. 전통의 맛을 기대하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원한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할 때 가수는 더 커진다. 홍지윤이 앞으로 더 큰 가수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의 사용법을 더 넓히는 것이다. 큰 성량을 언제 아낄지, 국악적 울림을 어느 곡에서 더 숨길지, 화려한 꺾기를 언제 덜어낼지, 밝은 무대와 깊은 무대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그녀의 다음 장면은 달라진다. 이미 미스트롯 2에서 그녀는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강한 감정의 무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낯선 신곡도 자신의 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면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숫자다. 미스트롯2는 2020년 12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했고, 홍지윤의 엄마 아리랑 무대는 방송 직후 빠르게 확산됐다. 2021년 1월 8일 매일경제 보도에서는 홍지윤의 올하트 무대가 200만 뷰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단순한 조회수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오디션 초반에 한 무대가 이렇게 빠르게 회자된다는 것은 시청자가 단순히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새로운 얼굴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 무대에서 조영수는 좋은 음색과 테크닉과 가창력까지 가졌다고 평가했고, 장윤정 역시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평가들은 홍지윤의 인기가 감정적 반응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기준에서도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홍지윤의 장점은 첫 음에서 판가름 난다. 첫 음은 가수의 긴장과 준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흔들리는 가수는 첫 음에서 힘을 과하게 주거나 반대로 너무 조심하다가 곡의 중심을 잃는다. 홍지윤은 달랐다. 그녀는 첫 음을 내는 순간부터 자신이 어디까지 갈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 안정감 때문에 뒤따르는 고음도 과시처럼 들리지 않았고 국악적 울림도 장식처럼 들리지 않았다.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을 향했다. 오라 무대의 의미도 여기서 더 커진다. 2021년 2월 26일 조선일보와 여러 매체는 결승일 라운드 신곡 미션에서 홍지윤이 최고점 100점, 최저점 90점을 받았다고 전했다. 점수의 폭을 보면 분명히 높은 평가였지만 더 눈여겨볼 부분은 신곡이라는 조건이다. 신곡은 이미 알려진 감동을 빌릴 수 없다. 관객에게 익숙한 후렴도 없고 과거의 명곡이 가진 추억도 없다. 오직 그날 무대 위의 가수와 노래의 힘만으로 승부해야 한다. 홍지윤은 바로 그 환경에서 곡을 자기 쪽으로 끌어왔다. 대중이 홍지윤을 기억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어떤 사람은 그녀의 맑은 음색을 먼저 말한다. 어떤 사람은 국악적인 발성과 꺾기를 먼저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무대 위 표정과 이미지 변화를 먼저 떠올린다. 이처럼 기억의 지점이 여러 개라는 것은 가수에게 큰 장점이다. 한 가지 요소만 강한 가수는 그 요소가 흔들리는 순간 전체 이미지가 흔들린다. 그러나 홍지윤은 목소리 해석력 무대 이미지가 동시에 작동한다. 그래서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장면으로 기억된다. 조영수의 평가는 그래서 더 무겁다. 조영수는 수많은 가수와 수많은 곡을 거쳐온 작곡가다. 그가 보는 것은 당장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이 목소리가 곡을 얼마나 오래 살릴 수 있는지다. 음색이 좋은 가수는 많다. 기술이 좋은 가수도 많다. 하지만 좋은 음색과 기술과 전달력이 같은 방향으로 모이는 가수는 흔하지 않다. 홍지윤에게 붙은 천재라는 말이 과하게 들릴 수 있어도 그 말이 완전히 뜬구름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홍지윤은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있는 가수처럼 보인다. 강하게 밀어붙일 때와 부드럽게 접을 때를 구분한다. 소리를 크게 내야 할 순간과 눈빛으로 버텨야 할 순간을 구분한다. 트로트에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구간을 세게 부르면 노래가 평평해지고 모든 구간을 감성적으로 끌면 박자가 늘어진다. 홍지윤은 긴장과 이완을 번갈아 사용하며 곡 안에 높낮이를 만든다. 이것이 시청자에게는 자연스러운 몰입으로 느껴진다. 결국
홍지윤의 무대가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재능과 훈련이 같은 방향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타고난 목소리만 있었다면 한 번의 화제에 그쳤을 수 있다. 훈련된 기술만 있었다면 잘하는 참가자라는 평가에 머물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목소리의 색 국악적 바탕 트로트에 기술 무대 위 캐릭터를 한 흐름으로 묶었다. 바로 그 흐름이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홍지윤의 이야기는 한 참가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 목소리가 어떻게 무대의 시간을 앞질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는다. 심사위원의 한마디와 조회수와 점수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 순간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가능성이 됐다. 결국 홍지윤의 비밀은 악보를 무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악보를 너무 빨리 이해한 뒤 그 위에 자신의 감정과 색깔을 얻는 데 있다. 그래서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음표를 따라가는 가수가 아니라 음표가 향하는 감정의 목적지를 먼저 보는 가수라는 뜻이다. 2020년 12월 17일 엄마 아리랑으로 시작된 첫 충격, 2021년 2월 25일 오라에서 확인된 변신, 그리고 조영수가 남긴 대형 가수의 가능성이라는 평가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홍지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주목받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첫 소절에서 사람들의 판단 속도를 바꾸었다. 듣는 사람이 평가하기 전에 이미 감정으로 끌고 들어갔다. 바로 그 점이 홍지윤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홍지윤은 이미 재능을 증명했다. 이미 강한 무대를 남겼고 이미 작곡가의 눈에 들어온 결정적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대형 가수라는 말은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다. 진짜 대형 가수는 한 번의 레전드가 아니라 여러 시대의 관객을 계속 설득하는 사람이다. 홍지윤이 앞으로 어떤 곡을 만나든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여전히 첫 소절에 있을 것이다. 악보가 시작되기 전 관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녀가 먼저 노래의 심장을 열어버리는 그 빠른 감각 말이다.